역시나 12.3 내란 당시 계엄 국무회의에 들어온 국무위원들 전원은 반대 의견을 냈건 찬성 의견을 냈건 내란 공범들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란 피의자 한덕수 다음 순번인 최상목도 기어이 내란 세력과 한 배를 타려는 모양입니다. 한덕수의 탄핵이 현실이 되며 이제 모든 시선은 최상목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최상목이 오늘 열린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제고해달라라는 사실상의 내란 동조나 다름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최상목은 권한대행 탄핵 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라며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국민위원회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라 밝혔습니다. 즉 최상목은 내란 범죄 세력과 타협을 하라는 한덕수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주장을 또 되풀이한 것입니다. 물론 아주 희망적으로 해석해서 최상목이 권한대행을 좋다고 덥석받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긴 하니 일단 한 차례 정도 체면치레성 발언을 한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최상목마저 내란 세력과 협치를 하라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 이상 제2의 한덕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일각에선 최상목 같은 미꾸라지들은 자신이 사퇴를 하면 했지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결정타는 죽어도 결정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판이라 더욱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거 아무래도 민주당이 이제부터는 저 내란 세력들이 아주 조금의 이상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면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최상목마저 목리를 부린다면 벌어질 향후 예측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 고려가 있었을 수 있겠으나, 저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최상목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만약 최상목이 한덕수와 비슷한 스탠스를 가지고 시간 끌기를 한다. 이제는 그 수도 생각해야 되죠. 물론 부담이 적으니까, 엮인 게 적으니까 우리 모두가 바라듯이 헌재재판관 임명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 따박따박 제끼는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저는 이럴 것 같았거든요. 최상목 대행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당신 언제 임명할 거예요? 즉각해야 돼요. 뭐 하루 혹은 이틀은 주겠어. 네. 이틀 안 하면 또 탄핵할 거 아니에요. 해야지. 두고 볼 필요가 없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최상목에 대해서는 이제 탄핵하는 방법도 있고, 물론 당연히 그 다음에 권한쟁의를 국회가 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권한쟁의. 네, 왜냐하면 국회 선출 몫을 왜 네가 임명 안 해? 헌법상 국회의 실질적 임명 권한을 침해하는 거야라고 해서 권한쟁의를 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똑같은 쟁점이기 때문에 헌재가 굉장히 빨리 판단해 줄 수 있어요. 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명해야 한다라고 주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 며칠이나 걸릴 겁니까? 뭐 한 2-3주 짧으면 걸릴 수 있겠죠.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 다 해야 군사발로. 네. 최상목 부총리까지는 해주세요. 기다릴게요. 이틀 정도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 놀이는 뭐 계속 봤을 테니까 네. 충분하지 무슨 않습니까? 쟁점이 있어요 여기. 3일째 탄핵하고 그리고 이주호, 유상임, 조태열로 이어지는 이 세 분들 한꺼번에 탄핵하고 그래서 더 이상은 합리적으로 상대하면 안 된다. 일단 오늘 민주당은 최상목마저 내란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차례대로 따박따박 탄핵한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만큼 저로선 민주당이 그 정도의 관용을 또 보이지는 않을 거라 예상합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당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을 날리는 초강수를 쓸 것이라 보는데, 즉 극단적인 국무위원 5명 탄핵 카드를 실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극단적 상황이 오지 않는 게 최선이나, 저 내란 세력들이 나라를 내전 상태로 만들고 있는 이상 현재로선 유일한 민주공화국 수호 세력인 민주당과 야권으로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를 다 동원해야 합니다. 특히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내란 범죄정당 국민의힘과 내란에 동조하는 일부 언론사들은 이 와중에도 국정을 마비시키나 하며 마지막 2차 내란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땐 우리 민주시민들이 다시 한번 거리에 나가 목숨 걸고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끝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저 내란 세력들의 역공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 이유 안내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상목까지는 기다렸다가 전체를 다 날려버리든가 국무위원들. 그럼 뭐 국정이 마비된다고 자. 국정은 마비돼 있어. 자, 그 부분도 윤석열 때부터 이미 마비돼 있었다고. 그 부분도 걱정하시는데 그거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첫 번째 다 한꺼번에 드러내면 법률안 공포도 못하는 거 아니냐. 국무회의 못해서 법률안 공포 못한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헌법에 써져 있어. 헌법에 갔다가 15일 뒤에 국무회의가 안 돼서 공포가 안 되면 국회로 돌아와서 국회의장이 5일 안에 공포하면 됩니다. 국회의장이 저는 법률안을 공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로 누구를 임면을 못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1번부터 26번까지 지정생존자 순번이 있어요. 누군가는 권한 대행을 하고 그래서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임면이나 그 헌법재판관의 임면에 아무 문제 없고요. 법률안 공포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헌법과 법률이 생각보다 이런 걸 촘촘히 해놨어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한덕수 출근투쟁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잘 됐어요. 꼭 하기를 바라고 그 모습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고 싸그리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